네,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다음 달 4월 7일 한 달 뒤에 이 부산과 서울의 재보궐시장을 두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야 지금 모두 서울시장을 두고서는 단일화 막판 전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교수님, 네. 야당이 워낙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냐, 지금은 뭐 이제 오세훈 후보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후보들이 이 단일화를 두고 또 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퇴 기한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건들을 좀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뛰어넘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네. 정당을 함께 해야죠. 정당 정치라는 것은 그 각 당이 갖는 어떤 정체성, 정책적 기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당을 하고 있는데 네. 진영 대결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차원에서 야권의 후보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여권은 단일화 안 한다 생각하고 민주당 색깔 하나로 지금 후보 나서겠다. 그렇게 좀 통 크게 갈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의 어떤 단일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안 됐죠. 왜냐하면 3명이 나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권 후보에게 지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야권의 후보의 어떤 취약점으로 놓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가지려면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권 단일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본인 여권이 알아서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단일화를 하지 않겠으니 야권도 단일화 니네 명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 오세훈 후보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일화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죠. 뭘 위한 단일화예요? 그렇잖아요. 단일화는 단일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박영선 의원의 어떤 그 얘기도 박영선 후보의 얘기들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의 단일화. 근데 단일화는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함께 하는 게 그게 단일화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치와 철학이 다르면 애초부터 같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단일화를 합니까? 근데 그 내로남불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가치와 철학에 다른 단일화에 대해서 현 여권은 할 얘기는 없죠. 왜? 집권을 2번 했으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했죠? DJP 연대. 단일화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DJP 연대 뭐죠? 완전히 가치와 철학이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JP 연대를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봉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정봉준 후보가 당시 후보가 가치와 철학이 맞습니까? 노동운동할 때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출신이니까 재벌 2세인데 안 맞잖아요. 어차피 단일화라는 건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박영선 후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본인도 그냥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단일화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단일화를 두고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거 보니까 여러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 뭐 여권, 야권 단일화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단일화 관련해서 어쨌든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랑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일 전에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오세훈 후보는 좀 느긋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18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오세훈 후보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 용지에 또 다른 이름이 기입돼 있으면 그 자체로 무효표나 기권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서두르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직전까지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던 모습들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사실 나경원 후보를 이긴 걸 이변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이변의 컨벤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100석 넘는 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후보 한 사람에게 모여들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조금 더 빨리 하자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를 이긴
깜짝 이변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단일화가 매끄럽게 될 것인가에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네. 만약 나경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다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 우려를 한 부분들이 막판에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을 오세훈 후보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애초에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단일화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약간의 이견 차이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18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에는 본인들 입장에서의 대의 명분이죠. 공감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이게 보면은 뭐 단일화 나중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안철수, 오세훈 후보 아름다운 단일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게 진영 정책 대결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중도적 이미지가 두 사람이 좀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현실적으로 뭐 상대를 좋아하고 싫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단일화 안 하고 각자 나가면 둘 다 필패다. 둘 다 정말 공도 멸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의 어떤 밀고 당기기 삿바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과정이니까. 중요한 건 단일화를 하되 단일화 이후에 그러면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할까 이게 이제 아마 큰 더 쟁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후보가 결정되면 2번 달고 뛸 거냐 4번 달고 뛸 거냐. 네. 예를 들어서 2번 달고 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4번 달고 뛸 땐 그러면 그 선거법의 위반의 논란을 피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이나 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지 단일화 자체가 제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 자체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후에 즉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본인이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철수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요. 오세훈 근데 전 시장도 이 선거에서 계속 좀 약간 져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할 경우에는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강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데 반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정치 무대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절박하다. 본인으로의 네. 단일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TV 이 토론 같은 네. 데서도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삿바싸움 되게 세게 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100% 하자고 이미 이제 얘기 나왔고 거기서 어떤 문항을 넣을 것이냐, 경쟁력으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적합도로 뽑을 것이냐 등등의 부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깨질 확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단일화 관련해서는 진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부산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제 부산은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년을 준비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한 달 준비한 김영춘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라잡고 대역전성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전임 시장들이 견제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또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두 후보,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숙제는 뭐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죠. 네. 여기에서 사실 이 박형준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 페널티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의 주류인 TK 의원들의 반대입니다.
지금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동조하지 않는 기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참 숙제가 될 텐데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실 김영춘 후보에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암초가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오고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공항 예정 부지와 네. 그 인근 진출입로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LH 직원들이 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미리 기획부동산처럼 땅 사놓고 투자했다는 의혹과 맞물리게 되면서 부울경 민심, 그동안 가덕도 줄기차게 지금 추진했던 것이 결국 오고돈 전 시장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비판 여론이 지금 불거지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저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네. 난제가 될 것 같고요. 반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덕도 인근의 토지나 이런 재산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맡겨두면 이 개발 이익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 불거져서 될 것도 안 된다. 정치공항이 아닌 경제공항으로 가자는 슬로건을 확실히 딱 내세운 측면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일자리 경제 문제가 부산의 중요한 관심인데 박형준 후보는 저 마스 토론에서도 제가 물론 한번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국제적인 요즘화 펀드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하겠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워서 마스 토론을 했던 박민식 후보가 그거에 대한 검증만으로 거의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근데 김영춘 후보는 물론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공약의 처음에 끝에 비중이 가덕도에 굉장히 많이 쏠림으로써 가덕도는 지금 여야도 다 한다는 것인데 가덕도 외에 다른 정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앞으로 한 달 동안 받게 됐을 때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 정당에서 토론회 진행을 맡을 정도의 패널을 모신다는 점, 엄선된 패널을 모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생각인데 이 민심을 여기서 분출시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부산의 역사를 가덕신공항 이전에서 이후로 바꾸는 그 전환기를 책임질 시장입니다. 그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그 인물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가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덕도 공항은 절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치공항이 아니라 경제공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가덕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할 의지를 그냥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 오고돈,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고돈 전 시장의 어떤 논란이 좀 약간 많이 네, 악재로 작용을 하죠.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를 가덕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이낙연 대표 같은 가덕 그 가덕의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그러면 부산 시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느냐. 저는 그 부분도 좀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오로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공약 하나로 민심을 바꿀 것이냐. 라는 부분을 그렇게 압박하듯이 부산 시민에게 접근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담담히 그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거니까 끝까지 완수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번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유권자들 오히려 부담을 갖거든요. 우리가 21대 국회 때 총선 때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합니다. 이 PK 지역에서. 그러던 것이 이번 22대 때 총선에서 보면 약간 이제 감소가 돼요. 그 민심의 흐름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이번에 어떤 부산시장 보선도 있는 겁니다. 또 특히나 오고돈 전 시장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약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저도 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미래에 더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장을 발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오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매입 관련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혹더라도 혹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은 통과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부산의 가덕도에 짓는 거긴 하지만 이거 국책 사업이라면서요. 그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법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뭐 여당 시장이 되면 더 빨리 되고 야당 시장이 되면 더 천천히 되나요? 여당 시장이 돼서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시장이 돼서 막아야지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국회의 힘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법은 통과됐고 국책 사업이니까 예산은 배정될 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항이 잘 굴러갈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선거 이슈가 될 게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